그래서 오늘은 김효은 교수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짧게 그리고 굵게 보호자분들이 엄청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이 OX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 드리면 정말 빠르게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교수님. 네. 지능은 유전이다. 하나, 둘, 셋. 이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능은 우리 유전적인 요소로부터 기인하는 부분들이 한 70에서 80% 정도 많긴 많아요. 네네, 그죠?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20에서 30%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유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세모.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 X. 네.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하는데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좀 더?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데는 더 중요한 다른 요소들, 뭐 집중력이라든지 뭐 기억력이라든지 혹은 아이가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무언가를 진득하니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엉덩이 힘, 엉덩이 힘, 감정 조절 뭐 이런 네.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X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일수록 환경 세팅이 중요하다. 네, O입니다. 아, 네.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주변 환경의 소소한 것들에 되게 쉽게 주의가 흐트러지기 때문에요. 네. 책상도 좀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 그때그때 공부할 것만 정리를 해두고 생활의 규칙도 그 정해진 대로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럼 스카이캐슬 그런 방 괜찮은 건가요? 아니, 너무 이렇게 상상학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거는 그 너무 극단적이지만, 너무 극단적이지만, 막 거실에서 공부하게 하고 이런 건 별로다.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나 뭐 누가 통화하는 소리가 나거나 택배 아저씨가 오거나 이러면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컴퓨터 옆에서 공부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O입니다. 뭐 미국 수학과학회에서는 신생아 때부터 책을 소리내어서 읽어주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영유아기에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일수록 이미 3세에서 5세가 되면 뇌 발달이 다르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은 또 굉장히 빨리 발달하잖아요. 그렇죠. 읽어주는 경험 자체가 아이들의 발달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비슷한 질문인데, 영유아기 수리력 발달에 교구 사용이 도움이 된다. 된다. 네네네. 그러나 꼭 교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교구와 같은 이제 구체물이 수감각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게 꼭 특정 교구여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돌멩이 같은 이런 집의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교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교구를 가지고 어떻게 놀아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고가 지능에 도움이 된다. 그거는 너무 특정 상품이죠. 근데 그런 블록 조립을 하고 있는 애를 보면은 막 지능 발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뿌듯하게 느껴져요. 그 일부 영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시공력 감각이라든지 소근육 발달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사실 저보다 더 잘할 때도 있더라고요, 애가. 막 블록을 만드는데 저희는 설명서 보고 만들잖아요. 근데 또 막 혼자 생각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쓰게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레고가 없어도 그냥 집에서 뭐 책을 쌓는다든지 블럭을 쌓는지 해도 똑같이 시공학 감각이나 수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안 도구들 활용해서도 그거를 교육적으로 쓰면 교육 도구가 되는 거니까. 밥그릇 크기 가지고 이렇게 크기 비교하면서 크다 작다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할머니들을 보면은 정말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아이랑 잘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구나 이 국민템들 있잖아요. 영유아기 때 많이 쓰는 것들은 육아를 좀 더 쉽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설명서가 나오니까 또 교구는 그대로 부모가 해주면 조금 쉽게 갈 수는 있는 건데, 그 교구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좀 궁금한데, 원어민 발음을 많이 들으면 영어 발음이 좋아진다. 하나, 둘, 셋. X. 전 이거 사실 되게. 저도 궁금했습니다. 안 좋은 흑역사인데, 제가 외고를 다녔거든요. 근데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외고를 갔는데 너무 애들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외교관이 되려는 꿈을 그때 포기했거든요. 그렇군요.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저는 그 탓이 다 영어를 빨리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다 했는데 X라고요. 그러니까 원어민 발음을 그냥 무작정 틀어놓는 것만으로는 많이 듣게 하는 것만으로는 발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뭐 영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발음은 사실 이제 뭐 아주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면은 네네. 발음 자체는 구강 구조의 모양을 그 발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걸 보여주거나 혹은 얘가 어떤 발음을 했을 때 옆에서 그거를 그때 입을 옆으로 조금만 더 벌려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발음이 좋아지는 거지 네네네. 단순히 좋은 발음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네. 발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 네. 지금이라도 연습하면 좋아지는 거네요, 저도. 네. 저는 외국에 나갔을 때 유럽인들이나 오히려 다른 이제 외국인들은 영어를 자기 나라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그렇게 꺼리낌이 없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발음을 신경 많이 쓰다 맞아요. 보니까 말을 더 못하게 되는 경향을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식 영어라든지 약간 인디아식, 호주식 영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차지만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게 유창성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컨텐츠가 아닐까. 네. 그 사람이 내 말이 궁금하면 맞아요. 내가 발음이 나빠도 맞아요, 계속 맞아요.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컨텐츠와 유창성 아, 더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